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한 두세 번의 강좌를 통해 또 다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전 문제와 기출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출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전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내용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작품명은 잡지 디자인 되겠고요. 작품에 대한 규격은 가로가 160mm이고 세로가 230mm입니다. 작품에 대한 외곽선은 생략을 하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크를 작업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부분, 사진 원고를 활용할 수 있는 포토샵 부분, 문자를 입력을 하고 최종 원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 메이커 부분.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작업하신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종 결과 파일은 반드시 편집 프로그램인 페이지 메이커에서 완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작업하는 순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서 받으신 문제지에 나타나 있는 작품의 크기는 실제 작품 규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실제 작품 규격보다 60%에서 한 75% 정도 작게 출력이 돼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지의 작품 크기를 실제 작품 규격으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자를 이용해서 문제지에 있는 원고 이미지의 가로 길이를 산출합니다. 자, 이 길이를 산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105mm이고 실제 작품 크기는 가로의 크기는 160mm입니다. 자, 이렇게 160mm 실제 작품의 가로 크기인 160mm에서 여러분이 자를 이용해서 측정한 원고 이미지의 가로 크기인 105mm를 나누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52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1.52 값을 여러분이 측정한 길이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작품 규격으로 작업할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자, 원고 이미지에서 이 길이를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가 11mm 정도가 나왔다면 11mm에 곱하기 1.52를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이 작업할 작품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자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고 이미지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어떤 마크라든가 어떤 이미지의 크기, 간격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처럼 어떤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고 그 나머지들 작은 영역이라든가 간격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마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띄우시게 되면
화면에 4개의 마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람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사각 도구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탕을 클릭하게 되면 렉탱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 옵션의 위드에 20을 입력을 하시고 하이트에 25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각형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C에 50을 입력을 하시고 M에 0, Y도 0, K도 0으로 입력을 합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필 컬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C에 90, Y에 40을 입력을 하시고 K에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림처럼 색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스트로크 컬러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스트로크, 자, 경계선의 두께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웨이트에 한 4pt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각형이 완성이 된 것을, 자, 색상이 지정돼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몸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각 도구 툴을 선택을 하고 바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옵션의 위드에 5를 입력을 하고 하이트에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자그마한 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 원형 도구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바탕을 클릭하고 엘립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위드에 5mm, 하이트에 5mm를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자, 그림처럼 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원의 왼쪽 앵커 포인트를 쭉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의 왼쪽 하단 앵커 포인트까지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왼쪽 앵커 포인트를 쭉 드래그해서 큰 사각형의 왼쪽 하단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객체를 복사하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의 오른쪽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큰 사각형의 우측 하단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리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팔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각형을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시고 바탕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가로를 위드에 5를 입력을 하시고 하이트에 20을 입력을 하겠죠. OK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입력하는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변동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그마한 수치에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을 복사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채 원의 우측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해서 자, 방금 만들어진 사각형의 상단 우측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내용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 자, 팔을 회전하기 위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내용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돌리기 위해서 자, 도구 상자 안에 있는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앵글에 마이너스 45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 팔이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직접 선택 툴에 의해서 객체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를 해서 큰 사각형의 우측 상단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왼쪽 팔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리플렉트 도구를 선택을 하고, 자, 리플렉트 도구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버티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왼쪽 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서 큰 사각형의 왼쪽 상단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 팔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 다리의 원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센터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객체를 이동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툴 도구 상자에서 선택 도구 툴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무브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포지션의 호리젠탈에 0을 입력을 하고 버티칼에 2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카피를 눌러주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이 복사가 되면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도형을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팔과 몸통, 다리를 하나의 도형으로 합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몸통을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 파인더에 있는 첫 번째 쉐입 모드스에 있는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객체가 합쳐지겠죠. 자, 익스펜드를 눌러주면 완전한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한번, 자, 왼쪽 팔과, 자, 왼쪽 다리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니온을 시켜주시고 익스펜드를 눌러주게 되면 도형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몸통 중앙에 있는 자그마한 원이 안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워진 것은 아니고요. 자, 도형이 합쳐지면서 맨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자그마한 원이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을 눌러주게 되면 원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람의 형태는 만들었고, 자, 넥타이와 넥타이 위에 있는 자그마한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을 하시고 객체를 이동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선택 도구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브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때 포지션의 호리젠탈에는 0을 입력을 하시고 버티칼에 한 10 정도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너무 많이 이동된 걸까요? 자, 그래서 버티칼에는 한 6mm 정도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객체가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트랜스폼 안에 있는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W에 3mm, 하이트에 3mm를 입력을 아이고, 잘못 지정을 했습니다. 하이트에 3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원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경계선의 두께를 조정하기 위해서 원을 선택을 하시고 스트로크의 웨이트에서 1pt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객체가 조금 작아지면서 스트로크 두께도 좀 가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에 2mm, 트랜스폼 안에 있는 W에 2mm, H에 2mm 입력을 하면 좀 더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물체를 조금 더 Y축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뭐 선택 도구 툴을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키 중에서 자, 위쪽 방향의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정도를 클릭을 하시면 그림처럼 작은 도형이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넥타이를 그리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펜 툴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첫 번째 점을 자, 원의 센터 포인트 점을 한번 인식을 하고 마우스를 쭉 내린 다음에 시작점을 이렇게 시작점을 쭉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 점을 자, 클릭을 하고 다음 점도 이렇게 요 앵커 포인트에서 수직선을 내리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음 점을 클릭을 하겠죠. 자, 그리고 객체를 대칭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 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자,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엑시스 버티칼에 선택을 하시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대칭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의 끝점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해서 왼쪽 라인의 상단 끝점 앵커 포인트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 툴을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왼쪽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넥타이가 모두 선택이 되었고요. 패스 파인더에 있는 쉐입 모드스에서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두 도형이 완전하게 합쳐지게 되고 익스펜드를 눌러주게 되면 완전한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 넥타이가 양쪽 폭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Non Uniform을 선택을 하시고 호리젠탈에 60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버티칼은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00%를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처럼 넥타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마크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의 형태를 가진 도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가진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자, 도구 상자에 있는 자, 다각형 도구 툴, 자, 폴리곤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 바탕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리곤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옵션스의 레디우스에 10을 입력을 하고 사이드에는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객체를 회전하면서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안에 있는 트랜스폼의 위치 트랜스폼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트랜스폼 위치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버티칼에 50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호리젠탈에는 1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자,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브에는 호리젠탈 0mm, 버티칼에도 0mm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객체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트 앵글에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객체가 회전이 되고 폭이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객체를 Y축 방향으로 이동 복사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선택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포지션이 호리젠탈에는 0을 입력을 하시고 버티칼에 2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된 객체의 Fill Color를 없애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Fill Color를 선택을 하고 None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Fill Color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원본 삼각형에는 Stroke Color를 없애기 위해서 도구 상자 안에 있는 Stroke Color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None을 클릭하게 되면, 자, 첫 번째 원본 삼각형 도형의 Stroke Color가 없어진 것을, 두께도 없어지고 색상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잡지 디자인 원고, 잡지 디자인 기출 문제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 해당하는 2개의 마크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개의 마크를 제작을 하고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